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바로 구현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실행 결과를 쓸 때 출력문에 출력 서식을 준수해서 정답을 쓰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디버깅을 하면서 실행 결과를 구한 다음에 그 실행 결과를 우리가 정답으로 쓸 때 출력 서식에 맞게 정확하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드의 글씨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얘네들 글씨 크기 조정 좀 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코드를 보니까 메인 클래스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페런츠 클래스라는 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차일드라는 그 클래스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차일드 클래스를 보면 익스텐즈 페런츠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일드 클래스를 이제 정의할 때 부모 클래스로 이제 우리 페런츠라는 그 클래스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페런츠와 이제 차일드는 상속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일드 클래스는 페런츠 클래스에 속해 있는 변수가 됐든 메소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메인 클래스를 봤을 때 메인 메소드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줄의 코드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페런츠라는 그 클래스를 봤을 때 페런츠라고 이렇게 이제 메소드가 들어 있죠. 그리고 우리 차일드라는 그 클래스를 봤을 때 또 이 안에 보니까 퍼블릭 차일드하고 차일드라는 그 메소드가 지금 이만큼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클래스 이름과 우리 이제 메소드 이름, 클래스 이름과 우리 이제 메소드 이름이 이렇게 이제 똑같죠. 똑같다라는 그 얘기는 얘가 이제 우리 생성자다 그 얘기요. 그리고 우리 이제 페런츠라는 그 클래스를 봤을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int 토탈은 0이다 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 토탈 얘를 이제 정의하면서 그때 이제 초기값으로 0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스테이틱 얘가 이제 붙었어요. 그러면 이 토탈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클래스 변수인데 이 페런츠 클래스에서는 이 토탈이라는 변수가 계속해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또 변수 선언한 게 또 있어요. int v는 1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수 정수형 변수 v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초기값으로 이제 1을 집어넣었죠. 이 v라는 거는 우리 이제 클래스 변수가 아니라 인스턴스 변수예요. 해서 이 v라는 이 변수는 이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child라는 그 클래스를 봐도 그냥 int v는 10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이 v라는 이 변수도 인스턴스 변수예요. 해서 이 child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변수예요. 그럼 지금 여기 봤을 때 페런츠라는 그 클래스가 있고 우리 child라는 그 클래스가 있을 때 얘네 둘 간의 관계는 상속 관계죠. 그때 공통으로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그 변수는 이 토탈이라는 거요. v라는 이 변수는 각각 이제 인스턴스 변수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토탈은 같이 공용으로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페런츠 클래스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show라는 그 메서드가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child라는 그 클래스를 봐도 show라는 그 메서드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때 show라는 그 메서드 안에 보게 되면 아무런 인수값이 없고 메서드 명이 둘 다 똑같다고요. 이렇게 이제 페런츠 클래스와 우리 이제 차일드 클래스는 서로 이제 상속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동일한 이름의 그 메소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일 때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이 show라는 이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 이 show 메소드에서 재정의가 된 거예요. 해서 재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show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자식 클래스에 있는 이 show라는 메소드가 계속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 메소드 재정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이 show라는 이 메소드 바로 위에 보니까 오버라이드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지금 얘가 뭐냐? 얘를 보고 우리가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메서드가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정확하게 오버라이드
재정의를 했다. 그 사실을 우리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이라는 거는 왜 하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재정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부모 클래스는 이제 쇼하고 이 메서드명을 정확하게 썼는데 만약에 우리 자식 클래스에서 이 쇼라는 메서드를 이제 재정의를 할 때 그때 이 쇼라는 메서드의 이름을 내가 만약에 잘못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쇼라고 써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W라는 그 글자를 내가 빼먹고 깜빡하고 빼먹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show라는 그 메서드랑 이 sho라는 그 메서드는 서로 다른 그 메서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그냥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 메서드랑 전혀 다른 메서드이기 때문에 컴파일러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어노테이션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놓게 되면 이 show라는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재정의하겠다, 오버라이드 하겠다. 그렇게 아예 컴파일러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노테이션 얘를 이제 썼는데 W를 만약에 빼먹고 썼다면 부모 클래스랑 이 메서드명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얘가 이제 붙은 그 메서드는 반드시 상위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랑 똑같은 이름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반환형이 됐든 매개 변수 목록이 됐든 이런 게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재정의할 거야 그랬는데 얘랑 부모 클래스 거를 비교해 보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이제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 얘를 이제 쓰게 되면 코드를 이제 작성하는 그 입장에서 실수를 이제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코드 이거 이제 디버깅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페런츠라는 그 클래스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변수를 먼저 선언해 놨고 그리고 차일드 이 클래스에서도 이제 v라는 그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 놨죠. 이걸 이제 표시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페런츠 클래스에서 우리 이제 토탈과 v라는 그 변수를 선언하면서 0과 1 그 값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차일드라는 그 클래스를 보게 되면 v라는 변수가 이제 선언이 되면서 초기 값으로 이제 10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v라는 그 변수에 10하고 이렇게 이제 써 놓은 거예요. 그때 이 int v는 1이다. int v는 10이다. 이런 이제 변수 선언된 거는 인스턴스 변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이 v와 이 v는 서로 다른 그 v예요. 그래서 이 v는 1이다. 이 변수는 페런츠라는 그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v는 10이다. 이 변수는 차일드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토탈이라는 이 변수는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페런츠 클래스에서는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일드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할 때 부모로부터 페런츠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차일드 클래스에서 이 토탈이라는 변수도 이제 상속을 받아서 이 토탈이라는 이 변수는 같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얘를 이제 실행할 때는 우리 이제 메인 메서드부터 시작이 돼야죠. 메인 메서드 안에 들어갔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코드가 두 줄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new child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차일드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제 호출을 해요. 호출하는데 이 차일드 클래스는 우리 페런츠 클래스에 속해 있는 변수랑 메소드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상속을 받는 그런 상속 관계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이 페런츠라는 그 생성자가 있죠. 이 생성자가 먼저 호출된 뒤에 차일드라는 그 생성자가 이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new child 얘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child라는 이 생성자로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상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페런츠 클래스에 그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더라. 그 후에 얘가 이제 호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child라는 이 생성자가 그 다음에 이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ew child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만나자마자 맨 처음에 우리 이제 부모 클래스의 parent라는 그 클래스의 생성자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토탈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v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는 지금 앞에 있는 이 토탈이라는 변수와 이 뒤에 있는 거 이 두 가지 그 값을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토탈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우리 전치 연산자가 나왔죠. 전체 연산자가 나왔으니까 우리 v라는 그 변수의 그 값을 1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v의 값을 이제 1 증가하게 되면 v라는 그 변수요. 지금 여기는 이제 parent라는 그 클래스니까 parent 클래스의 v라는 그 변수의 처음에 초기 값을 이제 1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이제 1이 증가돼서 2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 값이랑 그 2라는 그 값이랑 토탈이라는 그 변수의 값을 먼저 더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토탈에는 0이 들어 있으니까 0 더하기 2요. 그러면 2하고 그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더한 그 2라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토탈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토탈이라는 그 변수에 이제 2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깨끗하게 써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2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show하고 show라는 그 메서드를 이제 호출합니다. 근데 show라는 그 메서드는 지금 우리의 parent라는 그 클래스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child 클래스에도 들어있죠. 근데 이 자식 클래스, child 클래스에서 이 show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재정의를 이제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show라는 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show가 이제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식 클래스에 있는 이 show, 재정의 된 이 show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show 여기서 이제 호출하게 되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찾아간다고요. 찾아갔더니 토탈 플러스는 토탈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코드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토탈과 뒤에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먼저 더해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토탈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토탈과 뒤에서 계산한 이 값을 먼저 더해줘야 되는데 이 뒤에 거 먼저 계산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토탈 곱하기 2를 하래요. 지금 현재 토탈이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2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4라는 그 값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뒤에서 계산된 그 값이랑 앞에 있던 이 토탈이요. 이 토탈의 그 값을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더하기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원래 이 토탈에는 2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고 2에다가 4를 더해주면 이제 6이라는 그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토탈이라는 그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토탈은 이제 6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걸 이제 깨끗하게 써보면 지금처럼 6이라는 그 값을 토탈이라는 그 변수가 이제 가질 거고 얘가 이제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우리 show라는 메서드의 마지막 이 블럭을 이제 만나죠. 얘를 이제 만나게 되면 얘를 원래 호출했던 곳 그곳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호출했던 곳이 지금 이곳이죠.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이렇게 이제 돼서 그 밑에 블럭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 그 얘기는 우리 이제 parent라는 이 생성자가 전부 다 이제 종료가 됐다. 그 얘기요. 그러면 parent라는 이 생성자가 전부 다 종료가 됐으니까 우리 child 생성자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child 생성자 얘가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갔더니 v 플러스는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v라는 변수 값이랑 이 뒤에 있는 이 값이랑 먼저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v라는 그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 얘기죠. 지금 여기는 우리 child라는 그 클래스이기 때문에 child 클래스의 v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현재 10이 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2라는 그 값을 더해 주래요.
그러면 이제 12라는 그 값이 만들어질 거고 그 12라는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v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v라는 이 변수에는 우리 12하고 이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우리 토탈 플러스는 v 플러스 플러스 얘를 이제 만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토탈이라는 그 변수에 각각 이 뒤에는 이 값을 우리 더해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토탈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그거죠.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이제 v 플러스 플러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후치 현상이죠. 후치 현상이니까 이 v의 값을 나중에 이제 1 증가시켜 줘야 돼요. 지금 현재는 v라는 그 변수에는 12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토탈이라는 그 변수요. 우리 차일드 클래스에서는 따로 이제 토탈이라는 그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죠. 근데 이 토탈이라는 이 변수는 우리 페런츠 클래스에서 스태틱을 이제 붙여서 클래스 변수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고요. 근데 얘네 둘 간의 관계는 상속 관계이기 때문에 이 토탈이라는 이 변수를 같이 상속을 받아서 이 토탈이라는 이 변수를 같이 공유해서 같이 쓴다고요. 지금 현재 토탈이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현재 6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죠. 그러면 6에다가 12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18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결과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토탈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토탈이라는 이 변수에는 이제 18하고 이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를 먼저 연산을 다 해준 다음에 v 플러스 플러스 후치 연산 얘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v라는 그 변수는 이제 12였다가 1 증가가 돼서 이제 13 그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질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깨끗하게 써보면 지금처럼 토탈이라는 그 변수에는 이제 우리 18이 들어갈 거고 v라는 그 변수는 이제 1 증가시켜서 후치 연산을 이제 계산해서 13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show라는 그 메서드를 여기서 이제 호출하네요. 그러면 show라는 메서드는 우리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재정의가 됐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에 있는 이 show 얘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이 show라는 메서드 안에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토탈 플러스는 토탈 곱하기 2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이 뒤에 있는 이 값이랑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토탈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그거죠. 그러면 토탈 곱하기 2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값을 우리 토탈이라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값과 더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토탈이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현재 18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8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36이라는 그 값이 여기서 만들어질 거고 원래 토탈에는 18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18 더하기 36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4라는 그 값이 이제 나올 거고 그렇게 이제 계산된 그 값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토탈이라는 이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토탈은 이제 54하고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show라는 이 메서드가 이제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계산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블럭을 만나겠죠. 그러면 이 show라는 그 메서드가 전부 다 이제 종료가 되고 얘를 이제 호출했던 곳이 지금 이곳이었죠. 그래서 호출했던 곳 그 아랫줄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랫줄로 이제 이동이 되게 되면 지금 이 child라는 이 생성자가 실행이 전부 다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child라는 이 생성자로 호출했던 곳이 지금 이곳이니까 그 아랫줄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을 해서 이 아랫줄을 보니까 시스템화 프린트 ln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출력하래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뭘 출력해라? 페런트 클래스에 토탈이라는 그 변수 값을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토탈이라는 그 변수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54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지고 있겠죠. 해서 54하고 이제 그 결과가 화면상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5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 얘가 이제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지금처럼 이 코드가 똑같이 나는데 오버라이드 얘가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얘 의미를 모르면 문제 풀 때 엄청나게 이제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뉴 차일드하고 이렇게 이제 차일드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제 호출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속받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 페런츠 클래스의 생성자 얘가 이제 먼저 호출이 된 그 후에 차일드 생성자 얘가 이제 호출이 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